오늘 아침에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저렇게 빠짐없이 동참해 주십시오. 즉, 저 앞에 마이크인가요? 네네네. 아,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 민주당 많이 좀 찍어달라라고 하면서 동료 방송을 했거든요. 예. 화면 좀 땡겨봐 주시겠어요? 아니 강서병원은 저 녹색병원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 이재명 대표 얼굴이 말입니다. 단식을 할 때보다 병원에 있는데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때 27일 날 영장 기각 28일부터 네. 단식 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 치료 들어갔다고 하는 게 지금 추석 연휴 동안 네. 잘 지내면서 그렇죠. 일주일이 넘었는데 예. 아니 어떻게 회복에 들어간 얼굴이 단식을 할 때 얼굴보다 더 나빠졌습니까? 그러네요. 아니 지금 이제 그동안 어차피 뭐 네. 저기 TPN 3팩 네. 3팩 뭐를 언제부터 맞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저희가 확보한 저기 28일 날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네. 만날 때 보면은 네. 딱 그 맞아요. 3팩 그 네. 뽑고 영양 공급도 네. 받고 있고 네. 보통인 경우는 그 3팩 맞으면서 음식 먹으면 살찐다는 거 아닙니까? 회복이 쫙 된다고 살찐다는 하는데 그 팩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오. 최대 야당, 제일 야당의 대표가 단식 투쟁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한 얼굴이 더 안 좋습니까? 지금 회복하는 얼굴이. 예, 좀 유튜브도 저 강서구청장 선거 뭐 네. 많이 참여해 주셔 뭐 이건데 네. 강서구청장 선거가 좀 겁나고 왜 겁나죠? 아니 뭐 그 저기에 만약에 지면 네. 기껏 간식해가지고 구속영장 네. 기각시켜서 기껏 응, 했는데 응. 구청장 선거 졌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민주당에서는 뭐 야 저렇게 가지고 이재명 가지고서 이재명 체제로 뭐 총선 치르겠네 이런 말 네. 나오면서 리더십 흔들리니까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걱정이 많다고? 그러니까 야 이재명이야. 아니 그러니까 살이 쫙쫙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당대표들 뭐 국민의힘 당대표라든가 혹은 민주당의 이전 당대표의 경우라면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방탄을 많이 하고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지금 당일을 뒤로 밀려두고 그래서 뭔가. 의원들이 야 당대표 그만둬라라고 하면은 다 양심에 쫄려서 당대표를 그만뒀던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재명이 형이야. 지금 재명이 형은 나를 위해 방탄 조끼를 짜다 오라고 정말 방탄 그 투표 전날도 글을 올린 이 정도의 쇄심줄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죠. 이 정도의 뻔뻔함을 가진 사람인데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 혹시 진다면 그것 때문에 당대표가 흔들린다? 재명이 형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지금 뭐 네. 댓글에는 뭐 너무 폭식을 해가지고 네. 그럴 수도 부작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강서구청장 네. 동료를 해야 되니까 네. 힘들게 보이게 약간 섀도우 넣고 화장한 거 네.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하시는데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네. 그냥 좀 단식을 끝내고 23일 단식할 때도 이상했는데 23일 단식할 때도 너무 좋고 걸어 다니고 또 뭐 네. A4 그러니까 원고지 10장짜리 네. 페이스북 글도 맞습니다. 그냥 또박또박 써내고 했는데 네. 단식 끝낸 다음에도 이상하네요, 저 양반은. 그러니까요. 또 단식 끝내고 살이 진짜 빠졌다고 하는 건 진짜 빠져 보여요. 진짜 놀라운 인체의 신비입니다. 야, 정말 그렇죠? 변칙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단식을 할 때보다 단식 회복 기간 중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단식 끝낸 지가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놀라운 나은 인체의 신비. 놀라운 인체의 신비. 네. 인체의 놀라운- 신비는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전시 아닌가요? 네. 인체의 신비전. 인체의 신비전. 네. 저렇게 환자복 입고 얼굴 안 좋게 나오는 거 저거 지금 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사실 그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미 그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10월 6일로 잡힌 첫 재판 날짜 대장동 관련 첫 재판 날을 좀 예. 미뤄달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어떤 사례냐 하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예. 이제 재판장이 이제 김동현 판사인데요. 예. 여기 여기에다가 변호인이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어요. 네네. 사실은 원래는 지난 8월 31일부터 이제 단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는 그 사이에 9월 15일 날 9월 재판이었대요. 15일 딱 껴 있었던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9월 15일로 예정됐던 건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법원이 연기를 해줬어요. 네. 근데 연기를 또 낸 거예요. 10월 6일이 잡혀 있는 거를 한 번 더 연기해 주십사 내니까 재판부가 불허했어요. 안 돼. 나와. 이제 안 돼.
사실은 첫 재판 날짜가 굉장히 많이 미뤄진 거였거든요. 이 그쵸. 사건의 기소일 자체가 3월 달이에요. 3월 22일 날 네. 기소를 했으니까 예. 3월 22일 기소해서 첫 번째 재판이 9월 15일이면 거의 6개월 후에 열리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도 사실은 재판이 상당히 지연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또 한 달을 또 미루더니 그거를 또 미루려고 이제 회복 기간이라서 몸이 안 좋다. 실제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얼굴이 안 좋긴 안 좋아요. 이거 하려고 이거 재판 연기 받으려고 네. 일부러 찍은 거 아닐까요? 변호사가 첨부 사진 해가지고 병실에 앉아서 네. 그 지지자들을 상대로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네. 이재명 대표의 모습 이렇습니다 하면서 아니, 근데 재판부에 어떻게- 제출한 거 아닐까요, 저 사진? 아니 어떻게 단식할 때보다 얼굴이 더 안 좋은 반쪽이 됐어요, 반쪽이네. 얼굴이.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이거 정말 코미디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상태에서 연장을 좀 해달라. 예. 지금 우리 대표가 이게 건강 회복을 좀 해야 되니까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안 돼. 그냥 나오세요. 그래서 법원 관계자가 그러니까 당일날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 그래 빨리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첫 재판은 시작해야 한다. 이런 네.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김동연 판사가 네. 저기 영장 실질 심사 때 네. 이재명 대표가 어땠는지를 유심히 지켜봤을 것 같아요. 어쩌면 뭐 다른 법원 직원들한테 네. 혹시 어땠어 그때 물어봤을 네.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지팡이 짚고 나왔어요. 맞아요. 예, 나와가지고 네. 이때 구속영장 실질 신문이 9시간 17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9시간 17분 하는 신문을 흔들림 없이 받았고 네. 심지어 구치소에 또 들어와서 기다렸잖아요. 기다렸죠. 예. 기다렸고 또 실질 심사 때 본인이 일어나서 또 다 대답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막 호소력 깊은 맞아요. 그거를 통해서 판사가 뭐 감동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 입장에서도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법원의 공정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재판까지 미뤄주면 너무 우리가 이재명을 싸고 돈다는 얘기를 듣겠구나라는 저는 위기감도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진짜, 예. 그 지금 판사가 눈물에 움직였다 하는 얘기를 그 양은경 법조기자가 저 추석 전에 취재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판사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실은 곰곰이 좀 따져볼 수가 있는 예. 것 같아요. 자, 이재명의 워딩입니다. 보십시오.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단 하나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제가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형을 받을 겁니다. 제가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그런 수사입니다.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정합니다.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 건지 오른쪽으로 열 건지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일입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딱 하나만 부탁을 하는데 방어만 할 수 있게 지금 좀 해주십시오. 이 조그만 방에 혼자 있으면서 판사 수십 명이 저한테 덮이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자, 한 나라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그 악명 높다고 하는 성남시장을 거쳤다는 사람이 경기지사를 했다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이 0.7%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판사 수십 명이 달려드는데 제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아, 이 유창원 판사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한 명, 네. 그 한 명한테 네. 이 모든 그게 네. 주어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 이재명 대표 혼자인데 네. 검사들 여러 명이 들어가서 법원 실질심사 한 데 있었잖아요. 네. 검사들이 그때 네. 이재명 대표가 네. 목이 메어가지고 네. 자기 입장을 호소를 할 때 네. 그 엄청난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네. 네. 근데 검사들도 살짝 긴장했대요. 네. 아, 이거 하면서 판사들이 이거 어떡하지? 판사가 움직이나 되게 긴장했대요. 왜냐하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판사도 그 소리 저는 본 적이 없어요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여기서 지금 이런 서류들이 올라왔는데 여기를 지금
안 보고 결재했다는 게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이화영이 라고. 북한 갔다 네. 오고 대북선거 보고했다니까 확인 받은 적 없다니까 안 받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고 뒤졌죠. 논리적으로 유창훈 판사는 논리적으로는 이재명을 반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네. 밀려가지고 네. 보고받은 적 없다 해서 네. 그 저기 부인하는 대표적인 진술 네. 있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위증할 수는 없으니까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런데 감정이 움직인 거네. 감정이 근데 저는 이거를 예. 일종의 구원자 신드롬,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봐요. 구원자 컴플렉스. 뭐냐 하면 예. 내가 지금 여기서 도장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이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예.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정말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게 결정된다.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울고 있다. 이재명 그렇게 대사를 썼네요. 네, 판사님의 결정이 저희 운명을 정합니다. 네,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 네. 것인지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일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감옥으로 가는 네. 문을 열어줘야지. 맞아요. 판사가 지금 결정해야 될 거는 네, 이 사람을 감옥으로 보낼 맞아요. 것이냐, 집으로 보낼 것이냐, 맞아요. 이 문을 여는 건데 네. 감옥 가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네. 왼쪽으로 나라가 왼쪽으로 갑니까, 네. 오른쪽으로 갑니까 이렇게 바꿔버리네요. 네. 이재명한테 당했네. 당한 거예요. 맞아요. 야, 그리고 이 판사들이 제가 본 판사들이 의외로 순진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을 약간 뭐라고 할까 일종의 식격화. 왜냐하면 그거 실제로 구원자. 네,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이 사람을 전과자를 만들 건지 아니면은 억울했던 사람으로 만들 건지 무죄 방면할 건지 정하기 때문에 정말 판사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자기네끼리 많이 한다 그래요. 우리가 신을 대행한다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는 말죠.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판사들끼리 하는 얘기군요. 네, 네, 오만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는 눈앞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앞에 두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공격적이었던 사람이 눈앞에서 제가 수십 명 판사가 저 하나를 갖고 조져 쌌는데 저를 이러고 있으면 판사들은 이 사람 진짜 억울한가 보네. 혹은 내가 진짜 판단을 잘해야 되겠어. 이 사람이 검사들한테 너무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저는 판단을 순식간에 진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유창훈 판사가 뭐 평소에 뭐 달창이었다, 뭐 문창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는 진보니까 가서 이재명을 네. 구속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갖고 갔다기보다는 정말 들어가서 홀린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양은경 법조 전문 기자가 네. 정말 어렵게 열심히 성실히 이게 취재를 한 겁니다. 네. 아마도 뭐 판사 쪽이나 법원 직원들도 취재를 했을 거고 네. 배석했던 검사들 다양하게 취재를 해서 네. 어떻게 본다면은 접근이 제한되어 네. 있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네. 이렇게 목이 메어서 눈물로 호소했다는 얘기를 썼고 예.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네. 별명이 하나 더 늘었어요. 네. 즙제명이라고. 착즙했다는 거죠. 눈물을 착즙했다. 예. 그 말은 이제 예. 짠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였다라는 식인데 뭐 실제 연기였는지 아니었는지 네. 진심이 있으니까 본인이 당사자니까 연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판사의 어떤 그러한 감정적인 면에 호소했던 건 틀림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을 안 하는 사유를 그렇게 구구절절 쓴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머리로는 구속영장 네. 박근혜 그러니까 구속영장 한 40자 50자만 네. 구속영장 발부사였으면 되는 네. 거를 790몇 자로 네. 800자 가까이 썼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감정을 감정을 네. 어떻게 풀어서 그렇죠. 감정적 이런 거 해서 됐다는 거를 쓰다 보니까 길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는 구속인데 네, 마음으로는 구속이 아니니까 이게 그냥 머리와 그렇죠. 마음이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서에 막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정말 판사들이 이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재명은 불구속을 갖고 네. 시간 벌기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정말 판사 하나만 더 얘기해요. 예. 판사들이 짜증나는 게 예. 힘없는 사람이 눈 앞에서 울어도 봐줍니까?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예? 예. 권력 없는 사람이 정말 제가 잡혀가면 네. 우리 가족 굶어 죽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봐줍니까?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이른바 구원자 신드롬, 네. 구원자 정신이 발휘가 안 되나 봐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한 명의
그 잡범일 뿐. 잡범이고 네. 이런 또 뭐 나라를 구원하는 문제와는 또 다른 건가?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점에 정말 화가 납니다. 연예인이 가서 울면 봐주고 유력한 사람이 내 정치적 성향이 민주당이면 민주당 사람이 와서 울면은 봐주고 국힘 사람이 와서 울면은 에이 재수 없어 하고 발부하고 뭐 이러는 겁니까? 차라리 이럴 때 챗GPT 보고 그냥 혐의 다 집어넣고 챗GPT 보고 판결하라 그러면 감정에는 맞습니다. 호소 안 당할지 이래서 모르겠는데. AI 판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어쨌든 불구속으로 그렇게 시간 벌기에 성공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재판 연기 작전으로 아까 네. 처음에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네. 해서 했는데 이제 이런 정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지금 누굽니까? 김동현 판사. 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에서 첫 공판 기일 연기해달라고 한 거를 결국 네. 오늘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한 거군요. 네.